꿈에서 제가 어떤 터널 같은 데를 막 가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서 나가면 가해자가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나 봐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성폭력을 했고 이래도 나 잘 살았다라는 거 내가 말하러 가야 된다고 내가 꿈에서 막 길을 쓰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쪽으로 가도 그 사람 없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꿈에서 맞다, 그 사람 죽었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도 내가 꿈에서 그 사람한테 증명하려고 막 찾아가는 애를 쓰면서 그 터널을 이렇게 넘어가는 꿈을 꾸고서 아, 죽어도 끝나지 않는데 누가 공소시효를 말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이상한 거는 알죠. 아이로서는. 그냥 내가 잊어주면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새벽빛이 어스름하면 고마웠어요. 아, 이제 끝나는 시간이다. 아, 잊어야 될 시간이다. 새 하루, 새 아침이 됐으니 다시 학교 잘 가야지. 나 사촌 오빠한테 성추행 당해봤어. 이렇게 친구들하고 농담 따먹기를 할 정도로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크면서 계속 그 기억들이 플래시백 되고. 제가 초등학교 때 사진을 봤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그 사진에서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근데 분명히 그 카메라 저쪽 편은 아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이 때면, 그 사진 속에 있는 저면 성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아빠라고, 그리고 여기 가족들이 내 피해 상황을 모른다고 거기서 그냥 가족인 척 웃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되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 사진 속에 내가. 그게 초등학생일 때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기억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대를 보냈고, 이 기억이 내 기억이 아니야, 부정하고 싶은 거죠. 잊고 나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 제가 또 성폭력을 당하고 그걸 재판까지 가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제 지난 날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아, 나 어릴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 것도 다 성폭력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여름 안에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갑자기 엄청 막 속력이 붙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되게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했었는데 할 수 있는 거 없다라고 듣고 난 뒤에 갑자기 약간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힘들 거라고. 공소시효가 끝나서 힘들 거라고. 변호사님은 잊고 행복하게 살라고 덕담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나는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딱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상대방도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고 제가 언제든지 나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근데도 아무리 그래봤자 공소시효 끝났잖아. 쟤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시간은 조금씩 계속 지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럼 내가 받은 고통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나? 망가졌던 내 인생의 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결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공소시효라고 하는 게 그 시효가 시간의 효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소추권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있어도 그 범죄가 끝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국가가 그 기소하지 않으면 그냥 더 이상 그러니까 국가는 소추할 수 없게 만드는 그 한계를 딱 명확하게 두는 게 이제 공소시효 제도인 거거든요. 사실상의 상태를 그냥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랑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고 지나고 나면 그 증거도 멸실하고 이미 가해자는 가해자 나름대로 본인이 또 뭐 마음고생을 했을 거고 이제 피해자도 그 기억에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 처벌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해졌을 테니 이 사실상의 상태를 그냥 존중을 해주자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 법적인 취지거든요. 한 번도 그걸 잊어버렸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내내 저와 함께 살아왔고 함께 지내온 기억이죠, 저한테는. 그래서 뭔가 남자친구를 사귈 때나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든다거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는 더러운 사람인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고. 기억은 계속 7살 때부터 계속 살아 있었어요. 막 특히 샤워 같은 거를 할 때 내 몸이 나체 상태로 있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일 때라고 해야 되나? 샤워할 때나 자기 전에 그때 그 기억이 마치 CCTV를 보듯이 지금 일상에서 전철에서 처거덕처거덕 소리가 그 성형이 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책을 보면 책 위로 성기가 튀어오르는 환상도 겪기도 하고 시트를 삽입하라 그러면 그 문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현장에서도 저는 계속 상처를 받고 있거든요. 그 단어들한테. 지금 일상에서 계속 했어요. 서류 더미에서도 갑자기 뭔가가 글자 하나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그 고통의 글자들이 남들은 모르는 그런 고통의 글자들이 저를 칼로 찌르듯이 하지만 저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은 계속 상처받으면서 살고는 있어요. 성폭력 피해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 기억이 없어지나요? 오히려 더 또렷하게 이 피해자의 일상을 지배하면서까지 사실 그 피해자의 고통을 주고 있는 게 이 피해의 특성인데 공소시효를 기간을 정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객관성,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그냥 일률적으로 요 정도의 공소시효를 정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친족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 친족관계라고 하는 고유의 특수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는 이게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줄 필요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현행으로 사실 10년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짧고 그 10년이 아무리 이 미성년 때 당한 피해라고 하는 게 성년이 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족관계라고 하는 그 끈끈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세상과 법이 가해자의 편이라는 생각? 내가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이 공소시효를 얼마나 되게 다행이라고 여길까.
내가 가해자라면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되게 옹호할 것 같다. 어쩌면 가해자들도 이러한 세상인 걸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한테 저렇게 뻔뻔한 거 아닐까? 그들은 자기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마. 회사원, 대기업 사원,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고, 아이를 둘씩 낳고, 살고 있으니까요. 가해자가 없는 시간을 살아간다는 거에 새로움이 있어요. 죽어도 그 영향을 받는 걸 보면서 공소시효 따위는 정말 1도 필요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어도 이런데 시간 안에 그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아닌 거 이런 거를 넣을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한다. 격리되어야 한다. 내 발목을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계속 발목 껴서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앞으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뭘 해도 할 수 있어. 그런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